에이 이제 진짜 모르겠다. 180만원 넘어가면 나도 답 없고 오히려 잘됐다 생각하자라고 맘먹습니다. 몇만원 때문에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 라는 생각을 해버리고 결국 95,000원 더 써버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레이의 미친놈 김대리입니다. 저는 가솔린 레이를 2대를 거치고 레이 EV 한 대는 보유 중이고 한 대 더 들어올 예정입니다. 처음 시작은 12년식 프레스티지 풀옵션 레이를 신차로 구매하여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법원 경매 시작하고 우연히 14년식 레이 밴을 낙찰받아 사진에 보이는 이렇던 레이를 회사원님의 영상을 보면서 순정형 후방 감지기 설치하면서 BCM 교환, 해당 BCM 옵션에 리모컨 키가 있어 제작하고 등록하였고 계기판 고장으로 디지털 계기판 교체 핸들 열선 반사필름 시공, 후방 카메라 시공까지 하였으며 GSW 검색해가며 내장재 파손된 실내 트림 1개씩 교체하였습니다. 기존 레이가 스마트키가 있어 편리하게 사용했었는데 그래서 스마트키까지 염두에 두었는데 이건 참 도저히 시작을 할 수 없을 정도여서 리모컨 키로 만족하고 탔었죠. 다이가 재밌기도 하면서 정보가 한정적이어서 더 검색하고 시도하고 안되고 또 시도하고 다이하다가 며칠을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공하면 엄청난 만족감과 드디어 끝났구나 하는 안도감도 같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은 2인승 밴이라는 장점과 한계가 뚜렷한 차량이었습니다. 짐을 싣고 내릴 땐 트렁크도 높이가 트럭보다 낮아 엄청난 편리함이 있었지만 격벽 때문에 기다란 강목 같은 건 실을 엄두도 안 났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혼자 차를 타고 다녔음에도 뒷자리가 있었으면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비와 튜닝을 하고 결국 멀쩡한 차를 만들고 떠나보내버렸네요. 그리고 다른 차량을 타다 1년가량이 지나 레이 EV를 계약하여 타 시도보다 조금 더 보조금을 받아 신차로 출고받았습니다. 주차가 편하고 경차 자리와 전기차 충전할 때 전기차 자리도 이용할 수 있어 2배로 좋았습니다. 기존에도 전기차를 몇 대 운용하다 보니 단거리 출퇴근하기에는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내연기관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조용하며 시내주행만큼은 통통 튀는 승차감은 있지만 쭉쭉 잘 나가주고 편의사양도 스마트키, 통풍 시트, 열선 핸들, 차선 이탈, 후측방 감지 등 엄청나게 많이 발전했더라고요. 엔진오일 교환과 레이 고질병인 귀뚜라미를 안 키워도 되는 큰 메리트도 있고요.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고 있는데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법원 경매 낙찰받은 M4도 이제 큰 수리는 다 되었고 법원 경매 컨텐츠를 만들면서 설명하려고 사이트에 접속했는데 이게 웬걸 레이 14년식이 있네요. 참 인생 하드코어하게 살기 싫었는데 시키는 일만 하면서 살고 싶은데 왜 꼭 이럴 때 매물이 나올까요? 일단 감정평가서만 한번 봐봅니다. 감정평가액 350만원, 14년식의 키로수는 미상, 기아맨버스에서 옵션 확인해보니 럭셔리 등급이네요. 보험 이력을 보니 전손한 거네. 부할 차량이고 자동차 주행거리가 일단 몇 킬로인지 확인이 안되고 자동차 키도 없고 그러면 자동차 시동 여부도 모르고 내비 없고 외관은 좋지 않으나 사고가 나 있는 상태는 아닌데 이것만 가지고 결정을 못하니 우선은 그날 접고 다음날 다시 생각해봅니다. 다음날이 되어도 지름신이 떠나가질 않습니다. 짱구를 무지하게 돌려봅니다. 어디 보자. 차량 가격 300 잡고 도색해. 키 없으니 한 20, 소모품 정비 20. 자, 차량 가격이 160 정도 되면 되겠는데 최저가 입찰 금액 171만 5천원. 그래, 최저가만 적어내고 안되면 전문가의 손으로 가겠구나 생각하자 입찰 결정을 해버렸습니다. 폭탄해제 도전. 연차를 미리 하루 내고 자자자 출발.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폭우로 인해 제일 가까운 IC 진입도 못하고 다른 톨게이트로 입성하니 도착 예정 시간이 계속 늘어납니다. 250km가 넘는 거리인데 휴게소도 가서 우동도 한 그릇 하고 가려 했는데 결국 달려 수원지방법원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해보니 수원지방법원은 다른 법원보다 주차장에 들어가는 차들이 더 길게 대기하고 있었으며 이건 외부 주차장 써야 한다 라는 생각이 바로 들었는데 생각해보니 도장을 안 들고 왔네요. 제가 법원 경매 순서와 준비물을 다 설명해 놓은 영상도 만든 사람인데 어이가 없네요. 우선 유료 주차장을 찾아 입차하고 여기도 주차할 자리가 없어 7층까지 올라가서 겨우 주차하고 1층으로 왔는데 어이쿠야 도장집이 떡하니 있네요. 바로 막도장 하나 만들고 주차 할인도 받았습니다. 막도장 5,000원에 만들고 주차 할인 6,000원 받았습니다. 이건 개이득인 상황 맞죠?
자, 다시 돌아와서 입찰 마감 시간까지 아직 30분 정도 남았네요. 걱정과 다르게 우동만 못 먹었을 뿐 그대로 진행시켜 법원 들어가서 입찰 법정 찾아갑니다. 법정 앞에 혹시 내가 생각한 입찰 건이 변경되진 않았는지, 사건 번호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내부로 들어갑니다. 법정 내부는 촬영 및 녹음이 안 되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안에 봉투, 기일 입찰표, 보증금 봉투를 가지고 입찰하는 칸에 들어갑니다. 투표소처럼 생겼고 볼펜과 인주가 테이블 위에 있으며 앞을 보시면 작성하는 샘플이 있습니다. 그대로 작성하면 됩니다. 마지막까지 171만 5천원. 입찰편에 말씀드린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합니다. 내가 250km를 달려 이까지 왔는데 유지비 저렴한 레이인데 유튜브 컨텐츠로 쓸 건데 명분을 만들어 봅니다. 몇만 원 때문에 떨어지면 너무 억울하잖아 라는 생각을 해버리고 결국 9만 5천원 더 써버립니다. 이제 진짜 모르겠다. 180만 원 넘어가면 나도 다 벗고 오히려 잘됐다 생각하자라고 맘먹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고 제출해야겠다라고 날이 나려 봉투 뒷면을 봤는데 수원법원은 날이 나는 곳이 없네요. 입찰 봉투 안에 기일 입찰표 넣고 보증금 넣은 봉투 넣고 입찰함으로 가서 신분증 확인하고 넣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소유권 이전할 때 은행은 뭐가 있는지, 우체국은 어디 있는지 탐방을 해봅니다. 11시 5분 입찰 마감을 하고 바로 개찰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람이 엄청 많은데 자동차 건은 몇 개가 없습니다. 부동산이 만나봅니다. 법정 안에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자동차는 보통 개찰을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아 밖에서 기다립니다. 법정 앞에 기다리는 의자가 있는데 스피커도 있고 카메라도 있어 밖에서 보면서 기다립니다. A few moments later. 한 15분 정도 뒤 제 사건 번호가 불려져서 입찰 법정 앞으로 나갔는데 이게 웬걸 입찰자가 저 말고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이대로 집에 가겠구나. 도라이가 한 명 더 있구나. 가는 길이 멀겠구나 하는데 저보다 입찰 금액이 낮습니다. 그 순간 180만 1,000원 입찰하신 김대리님 앞으로 오세요. 웃기면서 큰일 났구나 생각하면서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저와 3만 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최저가 입찰했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바운스 신이 나버렸습니다. 너무 좋아. 낙찰 보관금 영수증을 받고 서둘러 나옵니다. 빨리 차 빼야 주차비 적게 내지. 앞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은 꼭 임장하시고 입찰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저는 타지여서 거리도 있고 평일 시간을 잘 낼 수 없어 모험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차 상태 확인해 보러 갑니다. 한 30분 정도 달려 차가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쓱 지나갔는데 와, 레알 이건 컨텐츠가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공개합니다. 타이어부터 심상치 않고 번호판 재발급 받아야 될 것 같고, 트렁크 번호판 있는 자리는 볼트가 없는데 이건 어떻게 하지? 차문 열고 키도 제작해야 하는데 심지어 스마트키네요. 제작하는데 비싸겠지만 오히려 좋아. 하지만 이게 키가 문제인지 엔진이 문제인지 알 수 없으니 레알 이 차를 잘 살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할지 열심히 짱구를 굴리는 중입니다. 저에게는 또 크나큰 프로젝트 하나가 생겼네요. 2주 후에 차량 인수 과정 찍어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른 영상 가시기 전에 김대리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니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레일을 어떻게 꾸밀지, 어떻게 정비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